안녕하세요.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른 누군가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 차이는 대체 뭘까요? 성격? 운? 아닙니다. 바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엔 힘든 일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좋은 에너지 필터를 가진 것처럼요. 반면 무슨 일이든 불만부터 꺼내는 사람도 있죠. 진짜 피곤하다. 요즘은 되는 게 없어. 이런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의 차이는 매일 쓰는 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곧 뇌의 명령어다. 짜증나, 힘들어 같은 단어를 자주 쓰면 뇌는 그 감정에 맞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좋아, 괜찮아, 감사해 같은 말을 하면 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생성하죠. 결국 뇌는 당신의 말투에 맞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말버릇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뇌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뇌는 점점 부정적인 세계에 익숙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단어를 반복하면 뇌는 그 말에 맞는 감정 상태를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수를 해도 한 사람은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돼. 그 말 한마디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자신이 어떤 말을 쓰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귀찮아, 짜증나, 힘들다는 말이 하루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본 적 있나요? 그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뇌는 점점 불평하는 나를 기본 상태로 설정합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좋네, 고맙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뇌가 행복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뇌는 긍정적인 감정 회로를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회복이 빠르고 감정의 진폭이 작습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과 불만이 많은 사람의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적인 언어의 방향성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지만 어떤 말을 고르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죠.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언어를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삶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들이 자주 쓰는 말은 괜찮아요, 감사해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이 짧은 문장들은 뇌 속 화학 반응을 바꿉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낼 때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감정을 조절하고 사고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 표현을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대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니라 말이 곧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라는 뜻이죠.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긍정 회로를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할 때마다 뇌는 위로받는 감각을 학습합니다. 좋아 라고 말할 때마다 뇌는 즐거움을 기억하려 합니다. 이건 마치 매일 반복되는 감정의 운동과도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근육이 자라듯 긍정적인 말도 감정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평과 짜증의 말을 반복하면 뇌는 부정적인 신호에 익숙해집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기관인데 부정적인 언어는 이곳을 자극해 몸 전체가 긴장 상태로 바뀝니다. 그 순간 심박수는 올라가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단어 하나가 전신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말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힘들다 대신 조금 버겁지만 괜찮아, 짜증나 대신 이건 좀 아쉽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방향을 부드럽게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방향이 감정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뇌는 지금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강하게 말하면 지금 위험하다고 반응합니다. 즉, 말투 하나가 뇌의 생존 모드를 조절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타인 중심으로 씁니다. 너 덕분이야, 고마워요, 도와줘서 기뻐요. 이런 말은 공감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의 말에는 기분의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며 대화를 감정의 교류로 바꿉니다. 결국 행복은 나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언어의 온도에서 자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은 어떤가요? 혹시 무심코 내뱉는 피곤해, 짜증나, 진짜 싫어가 당신의 하루 에너지를 깎아먹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불평하는 말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피곤하다, 짜증나 죽겠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 말들은 순간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뇌를 조금씩 피로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감정의 재생산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이 다시 당신의 뇌로 돌아옵니다. 심리학자 트래비스 브래드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뇌의 편도체는 실제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반응한다.
즉 불평은 언어 형태의 스트레스입니다. 당신이 짜증나라고 말하면 뇌는 정말로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고 착각하죠. 그 결과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박수는 높아지며 근육은 긴장합니다. 단어 하나가 몸 전체를 경계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항상 긴장된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부정적인 언어에 길들여진 결과입니다. 게다가 불평은 중독처럼 작동합니다. 한번 불평하면 그 즉시 약간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 맞아. 나 진짜 힘들었지 이런 자기 연민이 잠깐의 쾌감을 주죠. 하지만 곧 다시 불안과 짜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불평을 합니다. 결국 뇌는 불평, 해소, 불안, 불평의 악순환 회로에 갇힙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 탓한다는 것. 날씨가 문제야, 사람들이 이상해, 운이 없어 등.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밀어내는 말버릇은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립니다. 즉, 스스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현실은 변하지 않고 무력감만 커져갑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부정적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5분만 불평해도 그 스트레스 반응이 6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부정적인 대화가 당신의 하루 컨디션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거죠. 또한 불평은 타인에게도 감정적으로 전염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불만을 자주 듣는 사람의 뇌에서도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불평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불평은 감정의 공개 오염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당신의 뇌가 만든 피로가 다시 말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언어의 순환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뇌는 매우 유연합니다.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회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짜증나 대신 조금 아쉽다. 피곤하다 대신 오늘 좀 에너지가 떨어졌네. 이렇게 말의 강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위협 대신 조정 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즉, 불평을 줄이는 건 단순히 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뇌를 보호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는 그 말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귀를 통해 다시 우리 뇌로 들어가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을 설계합니다. 즉, 말이 곧 감정의 설계도인 셈이죠. 하루 종일 짜증나, 귀찮아, 힘들어를 반복하면 그 단어들은 점점 당신의 기본 감정값이 됩니다. 이건 마치 매일 같은 배경음악을 들으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곡의 분위기가 어둡다면 당신의 하루도 그 리듬을 따라가게 되죠. 반대로 괜찮아, 좋아, 감사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음이 밝아집니다. 당신의 뇌는 그 리듬에 맞춰 안정되고 몸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자기 암시 효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는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말을 썼는지, 그 말을 한 뒤 기분이 어땠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불평이 많았던 날은 마음이 무겁고 감사 표현이 많았던 날은 마음이 가벼울 겁니다. 말버릇은 바꾸기 어렵지만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이건 자기 감정의 리모컨을 되찾는 첫 단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았어. 감사해. 단어는 작지만 그 파장은 큽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위로하고 당신의 하루를 정리하고 당신의 내일을 준비시킵니다. 심리학자 셀리그먼은 이렇게 말했죠. 행복한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진다 말도 같습니다. 좋은 말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즉, 말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어를 바꿔보세요. 짜증나 대신 조금 아쉽네, 힘들다 대신 도전 중이야, 안 될 것 같아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하네. 단어의 방향만 바꿔도 감정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덜 피곤하네. 이상하게 하루가 가볍다. 그건 당신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태어난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의 말은 늘 따뜻합니다. 그 말이 자신을 지키고 그 말이 주변을 밝히죠.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그 첫 마디가 내일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말에 힘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긍정의 말이 조금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